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 돌아가는, 국제적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봤는데,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자, 이제, 우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지금, 여러분들, 이미 연금개혁 이야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개혁 쪽에 국민이 연금개혁, 이게 이제, 좀,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좀 갈등이 있어서, 심지어 노노 갈등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노가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이게 노조와 노조의 갈등, 서로 자기들, 에 속해 있는 그런, 근로자를 쓰라 그러면서 가끔씩 건설 현장에서 다른 노동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때로는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고, 이걸 보통 노노 갈등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그거는 노동하다 할 때 그 노자인데, 이번에 말하는 노노 갈등은 노인 노자, 늙을 노자, 노인과 노인의 갈등. 그러니까 하고 연금하고 국민연금.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기초연금이란 게 이제 소득이 없고, 그런 경우의 어떤 어려운, 어떤 노인들을 도와주는 부저라 그러죠. 그거를. 이제 일종의 복지정책이 하나인데, 그걸 해주는데, 이걸 이제,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보통 소득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다만 자산을 좀 가지면 자산에서 나오는 게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런 분들한테, 소득 70%에, 지금 사실은, 하위 70%라 그러는데, 그래도 아무튼, 거기에, 지금 현재 30만 7,500원을 지급하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따라 이게 월 40만 원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두 사람 다, 이게 이제 65세 이상 부부의 경우에는 80이 아니라 조금 빼고 64만 원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국민연금을 부어온 사람이, 그 사람들이 국민연금 가입자죠. 그 사람들이 받는 게 64만 원이라고 합니다. 평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평균이 57만 원이니까 40에서 빼면 17만 원밖에 차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연금을 부어오던 사람들이, 노인들이 화가 나는 거죠. 이게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공정성이냐? 이게 공정한 거냐?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정성 속에는 비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꾸준히 투입했던 거에 비례해서 뭔가, 이걸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다만, 물론 비례성의 원칙을 약간 완화하는 최근에 나온 원칙들은 있죠. 뭐냐면, 누진적으로 갈 때, 돈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은, 박하후. 그러니까, 위에 사람은 더 많이 넣었더라도 더 받아가긴 하되, 적게 나온 사람보다 그 비율을 조금만 줄여서 덜 받는 어떤 그 정도는 이제 또 용인하는. 그래서, 비례성 더하기 그 정도 이제 약간의 수정하는 정도인데, 그런 비례성의 일종의 도덕 감성인데 그게 옳으냐 그러냐에, 거기에 대비해 보더라도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0이니까 그런 비례성에 볼 때는 0이어야 되죠. 근데 0이 아니고 40이면, 근데 40이라 그러니까 이때까지 내가 넣은 거는 그러면 17만 원밖에, 평균이 57이니까 17만 원밖에 나는 더 못 받고 차라리 하나도 안 넣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걸 갖다가 노노 갈등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런 감각에 맞게, 우리가 가진 도덕 감성에 맞게, 공정하다는 생각에 맞게 이걸 이제, 고쳐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연금개혁, 국민연금개혁을, 해야 된다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전번에 대선 토론 때 다 나와갖고 그때 당시에 몇 명이었죠?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또 이재명 후보, 그 다음에 심상정 후보 이랬죠. 4명 토론하면서 그런 약속을 했는데, 실은 그걸 해내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개혁이란 게 대부분 기본 줄기는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오래 살고, 고령층이 많고, 또 저출산 때문에, 가입하는 사람들, 그 숫자는 적고, 그리고 오래 사는 사람들한테 돈은 이제 계속 연금으로, 나가야 되는 구조고. 그러니까, 노령층이 좀 양보를 해서 조금 덜 받으면서 오래 받든지, 살 때까지. 아니면, 넣는 걸 갖다가 조금 더 많이 넣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줄기입니다. 연금개혁에. 물론 그거 말고도 두 번째는 어항속 고래라는 이야기 있죠. 국민연금이 워낙, 규모가 지금 크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리고 5% 이상 갖고 있는, 주식의 5% 이상을 갖고 있어서 상당히 최대 주주 내지는 2대 주주 정도 되는, 그런 기업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입김이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그 국민연금을 통해서 정부가 압박을 가하면 기업들이 그 압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문제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줘야 되니까 그걸 팔아서 현금화 할 때 그렇게 되니까 그건 한꺼번에 팔려고 하면 그게 또 주식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그냥 팍 터져 나오면 또 그 주가가 이제 확 떨어지는, 그래서 고래 같은 게 어항 속에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만 움직여도 그냥 물이 출렁거리고 넘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비유가 그래서 어항 속 고래인데, 그걸 이제 좀 이게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그렇게 대규모로 혼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잘게 조금씩, 그래서 각자가 이렇게 움직여서 갖고 있는 포션도 작고 각자 독립적으로 하는 게 많아지면 거기서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국민의 선택 잘게 쪼개는 문제가 또 하나 있고, 그와 동시에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거 넣어봐야 나중에 받을 수 있겠어 이런 불안감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넣지 않으려고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런 불안감이 있을 때 네가 찾도록 해주겠다. 어떤 그런 식의 말하자면 불안감을 줄이면서 물론 찾도록 하는 권리를 주더라도 실제 이제 이 전체 재정이 펑크가 나면 그것도 별로 신뢰할 수 없는 게 되기 때문에 이제 설계를 잘하고 이래야 되겠지만 어쨌든 찾을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또 각자의 책임으로 노후를 일정 정도는, 예를 들어서 연금으로 다 커버하려고 하지 말고 각자가 또 그거는 오히려 불안해 하니까 그 규모는 줄이고 어떤 연금 상품들에 대해서 각자가 좀 선택하는 그걸 줄이고 그 옵션도 열어준다든가 하는 연금 개혁의 길은 참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줄기는 결국 조금 더 내거나 조금 덜 받거나 그런 건데, 그런 걸 좋아할 사람들이 없죠. 더군다나 이제 아까 노노 갈등, 노인과 노인의 갈등,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저렇게 돼? 기초연금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점점 어때요? 연금을 안 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 누군가 정치인이, 우리 이게 불안하니까 연금 내지 맙시다. 그러면 아마도, 많은 젊은이들이 그 말을 따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윤석열 대통령도 말했지만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잘,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일종의, 폭탄 돌리기를 이때까지 해왔죠. 물론 박근혜 정부 때는 공무원 연금 개혁은 일부 했습니다. 일부 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만을 엄청나게 사서, 그것도, 상당히 공무원 연금 개혁, 그 다음에 또,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그런 거 등등 이런 걸 막 하는 바람에 사실은 인기가 많이 떨어져서, 물론 탄핵이란 게 또 다른 거지만, 사실은 정권을 잃는데 일조한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좀 했죠.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전혀 안 했죠. 전혀 손도 안 댔죠. 근데 이제 연금 개혁이란 게 대선에서도 나왔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그런 게 되고 있습니다.